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채널A 압수수색이 아니었으면 좀 다루려고 했던 주제였는데요. 저는 열린민주당이나 시민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 갈등이라는 게 선거가 끝나면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두 세력 사이의 힘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한쪽이 그 한쪽을 공격하는 그 방식의 양이라든가 그 질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면서 좀 야비했죠. 물론 그쪽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 선거 결과도 한쪽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호련듯 퇴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갈등의 그 진동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이 갈등을 그나마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어준 총수가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지만 뭐 제 바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뭐, 누구누구님, 뭐, 잘못 없어요. 뭐, 방송 계속 하세요. 하면 그런 짧은 글이 올라와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상황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좀 그런 갈등이 될 만한 그런 방송이나 그 말들을 안 들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뭔가 이 어떤 이 갈등에 좀 더 그 양질의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양쪽 편에서 뭔가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유튜버든 뭐 정치인이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당 입장에서 이제 그 굉장히 하셨던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한쪽에 100대를 때렸어요. 100대를 맞은 쪽에서 한 대 때리면서 왜 때려 했는데 야 너네 둘 다 때렸지. 너네 둘 다 나빠. 그러니까 둘 다 입 다물고 있어. 이게 과연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100대를 때린 사람이 왜 때려 하고서 한 대를 자기가 맞았는데 야 네가 나를 때려? 야 넌 정말 못된 놈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100대를 때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대 맞은 것만 기억하면서 한쪽을 완전히 그 이상한 쪽으로 폐륜으로 몰아가는 이런 방식의 그 생채기가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리처드 예이츠가 굉장히 시인으로 유명한 미국 시인이죠. 이 사람이 최초로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라고. 이 샘 맨데스 감독, 그 아메리칸 뷰티로 유명하죠. 이번에 나온 1917 그 영화의 감독이죠. 이 샘 맨데스 감독이 그 똑같은 제목으로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타이타닉 영화를 찍고 10년 만에 이 영화를 위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영화죠. 정말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의 그 연기력, 이 배우가 정말 당대 최고임을 보여줍니다. 예, 소설도 좋고 영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한 부부의 얘기예요. 아내는 에이프릴이고 남편은 프랭크입니다. 에이프릴, 여러분 4월이죠. 이 4월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프랭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솔직하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 예, 이 두 사람은 그림 같은 부부예요.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왜냐면 아내가 연극 배우거든요. 브로드웨이. 남편은 컴퓨터 회사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그 맨하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그 길에 있는 저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 혁명의 길입니다. 혁명의 길. 네, 이 여자는 그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연극 배우지만은 점점 자기가 배우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되게 강박관념 속에 있어요. 뭔가 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그 욕망이라든가 재능이 자기 현실을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막 이사를 가니까는 자꾸 이제 남편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삶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자기의 그 이상과 현실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사를 간 것처럼. 이 남편은 뭐 그렇게 막 딱 성공한 직장인은 아니지만 나름 그냥 만족하면서 삽니다. 이 그림 같은 부분은 누구나 봐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부부예요. 사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로 가면서 자기는 이게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에 다다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삶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불행한지 혹은 만족할 수 없는지를 여자는 그 바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를 가면서. 철저하게 이 도시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남편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혹시 파리로 가면 어떠냐. 파리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자. 왜 이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경험과 에너지를 충전해야만 뭔가 다시 새로운 어떤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프랭크 입장에서는 뭐 딱히 뭐 불만은 없지만은 뭐 자기가 뭐 회사에서 딱히 이렇게 성공할 것 같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뭐 재밌겠는데? 그럼 가볼까?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부부들을 만나서도 막 자랑해요. 야, 그래도 우리 좀 더 나은 삶을 갈 것 같아. 우리 지금 재밌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마치 그래 뭐 직장 뭐 재미도 없는데 뭐 때려치고 한번 가보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프랭크가 사장이 불러요. 야, 요즘 컴퓨터 산업이 발달할 것 같은데, 그때가 1950년대니까, 내가 너 지사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연봉 불러주고, 너 승진도 시켜줄게. 야, 갑자기 제안이 오면서 너가 우리 회사의 미래야. 야,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너무 신나는 거야. 예, 불떠 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살짝 얘기를 해요.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제안을 좋아할 줄 알았던 아내가 이 에이프릴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지금 이민 안 가겠다는 거냐고. 파리 안 가겠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서운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도의 오퍼가 왔는데 이게 자기한테 중요한 일인데 이 여자한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 안에서의 균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 이 아내는 더 이상 지금 현재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의 그 절실한 사람인 거예요. 프랭크는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야 되고 머물러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협의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둘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면서 가시처럼 찔러요. 점점 이 갈등이 극단으로 고조가 됩니다. 나는 정말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아. 프랭크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너한테 못하는 게 뭔데?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네가 그렇게 연봉이 뭐가 중요한데? 이러면서 서로의 정말 이 자존감이나 이고를 정말 찔러요. 그러다가 이제 에이프릴은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크는 속으로 좋다. 왜? 이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당연히 이민을 접겠지 생각을 하고서 잘 됐네. 그러면 뭐 여기서 애 키우면서 살면 되겠다 하니까는 뜻밖의 에이프릴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낙태를 할 테니까 애는 또 나오면 되니까 우리 그냥 정말 가자. 여기에서 이제 프랭크는 완전히 폭발을 해요. 네가 엄마 맞냐고. 네가 엄마면 네가 모성애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도대체 네가 네 삶보다 자식보다 네 삶이 중요하냐고. 네가 중요하냐고.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오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프랭크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미안해 돌아와서 잘 설명할게. 이러고 아내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고 보내요. 그리고 프랭크가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예, 자살합니다. 에이프릴은 프랭크의 말이 옳다라는 걸 알죠. 자기가 반박할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에이프릴은 자기가 얼마만큼 절실했는지를 보여준 거죠. 엄마가 없으면 자식도 없다라는 걸.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그 아이고 그 아이가 나라는 걸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프랭크는 그만큼의 에이프릴이 절실한 걸 몰랐던 거죠. 결국 프랭크는 이제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데 전 이걸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합치할 수 없는 갈등에 있을 때, 사실 갈등이라는 건 인간관계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이제 그 숙제로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 죽으라고 싸우다가 그냥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너 따라갈게. 아니면 한쪽이 그냥 철저하게 침묵하고 참으면서 그냥 한쪽을 참고 그러면서 그냥 공존을 택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너무 다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그냥 쪽내자 하고서 각자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서로가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평생의 원수로 남는 관계들도 있고요. 각자 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다 다르죠.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더 이상 합치가 될 수 없는, 한 사람은 떠나야 되고 한 사람은 머물러야 되고 한 사람은 혁명의 길을 떠나야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안주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이 합치됐을 때 서로의 그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른 사람이 그 더 이상 합치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저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가 아니라 네가 틀렸고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너는 너 길을 가봐, 나는 내 길을 가볼게. 그래야만 서로 둘이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목표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걸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나 뭘 타고 오르는 사람이나 오르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만나는 그 지점은 같은 거잖아요. 천천히 달리는 기차와 빨리 달리는 기차가 도달하는 지점이 다를 뿐이지만 서로 만나는 지점은 같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만난단 말이죠. 근데 그 서로 각자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이 한쪽을 정말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파괴하거나 없애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갈등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왼수가 되고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는데도.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 열린민주당과 시민당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 갈등이나 그 갈등을 막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폭발시키는 그런 분들의 상황을 되게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야, 너 민주당 지지자 맞아? 니네 배신자야. 니네 무슨 뭐 국민의당이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나 내 이고 내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공격들. 야, 50만 원 뭐 스포츠 받았니? 막 그렇게 받은 사람은 또 그거에 맞게 또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공격하는 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게 점점 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서로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우물 안에 그 물고기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는 것처럼. 이 정도의 지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선택한 그 길과 그 취향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매운맛과 순한맛을 그냥 각자 취향대로 취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 정도의 그 여진이 있어요. 나는 떠나려는 자입니까? 나는 혁명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이거보다는 만족이 안 되고 좀 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프릴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술 안 마시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맨날 쥐어 터지면서도 그냥 대충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프랭크의 길을 가는 거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서로의 그 존재감이나 자존감이나 이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정말 갈등의 최고조를 가면서 감정 싸움에 몰입하는 거냐, 혹은 자기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상대를 침묵시키고 제압하면서 쪼그라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나 문재인, 김대중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저도 뭐 그 전에 말한 적 있지만 사실 그 바닥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 최소한의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유튜브나 그 정치인들이나 좀 그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